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광천의 토굴 새우젓과 김은 홍성을 대표하는 특산물 중 하나인데요. 특히 새우젓의 경우 토굴에서 숙성해 깊은 맛이 우러나 전국 각지에서 새우젓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광천에 문을 연 이슈 창고도 방문객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낮고 좁은 토굴 안을 따라 들어가자 차곡차곡 놓인 용기에 뽀얗게 변한 새우젓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광천 지역의 토굴 내부는 1년 내내 평균 기온 15도, 습도 85%를 유지합니다. 이곳에서 새우젓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을 숙성시키면 특유의 감칠맛과 깊은 향이 납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4년 국가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광천은 육젓, 오젓, 그 토굴에서 숙성을 시킨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토굴을 갖고 있는 게 광천 토굴밖에 없습니다. 토굴 새우젓과 더불어 광천김도 연간 1,600억 원 이상의 수출을 기록하는 등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두 특산물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 1996년부터 광천김 토굴 새우젓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축제 기간 2만 명이 방문하는 등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3일간 약 2만여 명이 찾고 매출도 최대 50억 원 규모로 평시 대비 약 5배까지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광천농협의 폐창고를 재활용해 만든 이슈 창고도 점심시간 대기 인원이 생길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달간의 재정비를 마치고 지난 1월 문을 열었는데 홍성한돈과 광천김, 장곡채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도입했습니다. 이슈 창고의 운영 주체인 한솔요리교육그룹은 단순한 외식 공간을 넘어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연계해 지역 청년의 실질적인 창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요리와 제과, 커피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청년들이 이런 저희가 이제 잘하는 게 요식업이다 보니까 이런 요리 쪽으로 좀 교육을 해갖고 이쪽으로 창업을 하고 여기서 이제 홍성 관내에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홍성군은 최근 광천 방문객이 증가하는 만큼 관광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콘텐츠와 SNS 감성 관광을 강화해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광천은 이제 김과 새우젓 중심의 전통시장을 넘어 전통과 청년 문화가 어우러진 뉴트로 관광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광천시장 100주년을 계기로 시장의 역사와 스토리를 살린 100년 시장으로 육성하고 이슈 창고와 같은 청년 창업 거점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슈 창고를 통해 청년 창업과 청년 문화 유입을 기대하고 있는 광천 지역. 토굴 새우젓과 광천김 등의 전통이 청년 문화와 어우러져 광천이 뉴트로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인사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가세로 태안 군수가 결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가 군수는 6일 태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수사를 규탄하고 짜맞추기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것과 관련해 어떤 부정청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련자들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는데도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수사관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가 군수와 태안군청 전 공무원 A씨, 이들 사이를 중개한 B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존경하는 태안 군민 여러분, 저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수사 행태,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끝까지 묻겠습니다. 이번 수사의 문제점과 함께
제가 100% 무고하다는 것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결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무엇 하나라도 나왔으면 바로 그들은 저를 벌써 구속했을 겁니다.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해 합격하게 한 홍성의 한 사립학교 전직 교장 등 관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홍성경찰서는 업무 방해 혐의로 전직 교장 A씨와 교감 B씨, 교사 C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등학교 정교사 채용 과정에 개입해 지원자 D씨의 정교사 임용이 타당하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부적격 결정을 뒤집어 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채용 비리에 가담한 전직 관리자들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20곳을 단속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와 도민의 건강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충남도는 단속 결과 7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와 비산먼지 억제 시설 미운영 등입니다. 충남도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했으며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이행 사업장은 행정처분 고발 조치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경찰은 이달 2일부터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약물운전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차량의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음주 여부부터 측정하고 음주가 아니라면 보행 상태나 한발서기 등 행동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키트 검사가 진행되는데 음성이더라도 검출되지 않는 약물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혈액과 소변 검사로 이어져 현장 경찰의 관찰과 각종 정황을 종합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약물운전 단속 대상은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유해 화학물질 등 490종에 달하며 향정신성 의약품 상당수는 약국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약품인데요. 불법 약물만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처방되는 약물 역시 복용 상태에 따라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셈입니다. 다만 일선 경찰관들은 목격자 신고나 운전자 이상 행동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곧바로 확인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한 경찰관은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복용 후 어지럼증 등 이상을 느낄 경우 스스로 운전을 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약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돼 측정 불응 시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가 지역 농가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농자재 원료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당장 파종기에 쓸 비료와 비닐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영농자재센터. 평소 같았으면 발 디딜 틈 없이 비료로 꽉 차 있어야 할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비료를 사러 온 농민들은 원하는 복합 비료를 사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립니다. 21-17, 17이 없다고요. 그 대신 이게 대체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중동 사태 이후 비료에 쓰이는 요소와 인산 이암모늄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국내 비료 원료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영향을 직접 받는 구조입니다. 파종 시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복합 비료와 요소 비료는 이미 동이 났고 인산 함량이 낮은 복합 비료가 간신히 대체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잡초를 막기 위해 쓰는 멀칭 비닐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비닐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확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추나 오이나 호박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멀칭을 해야 되는데 그 비닐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 있는 걸 다 털었는데도 아직까지 공급을 약속은 하는데 들어오지가 않아요. 물량이 다시 풀린다 해도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데다 기름값도 오르고 있어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거들 살래도 또 가격도 비싸지.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지금 진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기름값도 이제 유류도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농가들은 힘들어. 중동 사태로 생산비가 치솟고 농산물 가격 인상까지 우려되는 상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국가 주도 정책은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일 열린 도청 지휘부 회의에서 김 지사는 지방세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사업을 위해 지방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부담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지방교부세 증가분은 내곡세 결산 뒤 정산할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성격으로 실제 재정 확충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충남도가 산업통상부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진출 스마트 휴머니제이션 제품 AI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충남도는 98억 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220억 원을 투입해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에 펫푸드 사업화 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센터에선 반려동물 정보를 통한 인공지능 기반 시제품 개발과 최적화, 국가 품목별 맞춤 규제 대응 등이 실시됩니다. 한편 이번 사업에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와 충남대, 한국 AI 의료 헬스케어 연구원 등이 참여합니다. 서산시가 바이오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는 서산의 농축산 자원과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서산시를 융합 그린 바이오 산업 최적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조례에 따라 서산시 바이오 산업 육성위원회가 설치되며 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됩니다. 또 바이오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 공유 기반 시설 구축과 입주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산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 건립을 시작으로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가 당진시에 1억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당진시는 해당 성금을 당진 해나루 신유빈 쌀로 구매해 지역 내 소외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2년째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해나루 쌀은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주요 온라인 유통 채널 등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신유빈 선수의 해나루 쌀 유튜브 광고 영상은 1,300만 회를 돌파했으며 지난해 해나루 쌀의 판매량은 15,000여 톤으로 전년 대비 1,260톤 증가했습니다. 서산 석유화학산업 근로자를 돕기 위한 버팀 이음 프로젝트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3,600여 명이 신청했으며 이는 예상 인원의 약 68%입니다. 충남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합 여부를 심사해 3일부터 순차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서산시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일용 근로자 1,500여 명과 이직 전직자는 430여 명입니다. 충남도는 많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 신청 기간을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이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착한 가격 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입니다. 지원 가능 분야는 이미용과 세탁, 시설 이용과 의료 등 개인 서비스 업종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표지판 부착과 위생 방역 서비스, 온 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면 됩니다. 태안군이 펜리스 태안 미션 투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태안군은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태안에서 1박 이상 머물며 반려동물 동반 관광지와 카페 등을 방문한 뒤 SNS에 후기를 남기면 지원금 최대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한 달 살러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태안군은 지난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션 투어를 운영해 460여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충남도가 미국 흰불나방 성충이 조기에 관찰됐다며 초기 예찰과 선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충남도는 미국 흰불나방의 첫 유충 출현이 다음 달 8일에서 15일 안팎일 것으로 보고 이달 말부터 집중 방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주민활동 공간에서는 화학 농약 대신 방제 효과가 검증된 친환경 자재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권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흰불나방 유충은 200여 종 이상의 식물을 가해하는 대표적인 해충으로 평균 5월 중순에서 6월 초까지 성충이 출현하지만 기후변화로 출현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2026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숙박 할인 기획전을 추진합니다. 태안군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까지 지역 내 반려동물 동반 숙소나 캠핑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숙박 할인 쿠폰 최대 3만 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 쿠폰은 오는 22일부터 숙박 앱인 놀 유니버스와 캠핑 예약 앱 캠핏을 통해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숙박업소는 3만 원, 캠핑시설은 15,000원이 할인됩니다. 충남도가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주요 관광지 원산지 표시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유명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특산품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행위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에는 주요 관광 명소와 맛집으로 알려진 일반 음식점을 점검하고 축제장 농산물 표시 여부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특산품 판매점과 제조,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와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원산지 거짓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 부족으로 축소 운영해오던 청양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이 오는 19일부터 정상 운영합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은 신규 전문의 채용과 공중보건의 배치가 완료됨에 따라 응급실을 24시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은 응급실 정상 운영 전까지는 인근 지역 의료기관과의 이송 협력 체계를 유지해 진료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18일까지는 기존처럼 주 3일 축소 운영이 유지됩니다. 서산시가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 도약 마련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서산시는 3일 도심 항공 교통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는 지난 3월 서산시와 충남도, 태안군이 수립한 미래 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마스터 플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정됐습니다. 이들은 2035년까지 천수만 비지구 분함호 일원을 중심으로 첨단 항공산업 육성을 추진합니다. 서산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핵심 기술 연구 개발과 실증, 기업 유치와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양군이 충남 도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운행합니다. 대상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기존 장애인 콜택시의 긴 대기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바우처 택시는 별도 예약 없이 즉시 호출이 가능합니다. 또 이용자는 지역 내 어디든 최대 2,6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양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